PER은 숫자가 아니냐, 시장이 기업에 주는 신뢰의 배수. PER,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수치.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그렇게 PER을 단순히 숫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진짜 투자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시장은 이 기업의 이익의 30배나 되는 값을 붙였을까? 왜 어떤 기업은 7배밖에 인정받지 못할까? PER은 단순히 계산으로 나오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시장이 기업에게 주는 신뢰의 배수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이 기업이라면 앞으로 더 벌 거야 라고 말하며 붙여주는 하나의 점수, 하나의 기대, 그리고 하나의 프리미엄이죠. 같은 PER 30이라도 테슬라의 PER과 어떤 중소형주의 PER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는 미래 매출에 대한 기대, 이익 성장에 대한 확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독점력, 그리고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이야기까지 담겨 있어요. 반대로 PER이 낮다고 무조건 싼 것도 아닙니다. PER이 5인데도 시장이 쳐다보지 않는 기업이라면 그건 시장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싼 게 아니라 싸게 보이도록 방치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PER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시장 심리의 결정체고 미래에 대한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PER이면 좋다고 배우지만 그건 초보자용 설명입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PER이라는 숫자 뒤에 시장의 프리미엄 구조를 해석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받는 PER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PER은 단순한 재무 지표가 아닙니다. 그건 기업의 가치를 시장이 어떻게 번역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PER을 단순히 낮다, 높다로 보지 마세요. 그 숫자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왜 30이라는 숫자가 붙었는지, 왜 10에도 안 되는 PER이 방치되고 있는지, 그 안에는 시장이 기업에게 내리는 신뢰 점수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는 PER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PER에 숨겨진 4가지 프리미엄. PER이라는 숫자는 그냥 주가 나누기 이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이라는 집단지성이 기업에게 부여한 기대의 총합, 즉 프리미엄들이 겹겹이 녹아 있습니다. 단순히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PER을 높게 만들었는가? 그 PER은 어떤 종류의 프리미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이해해야 PER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PER 속에는 크게 4가지 프리미엄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매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이 회사의 매출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를 먼저 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앞으로의 매출 확대가 명확해 보인다면 PER은 자연스럽게 높게 형성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기의 테슬라, 그리고 지금의 엔비디아입니다. 실적보다 더 앞서가는 매출 기대가 PER에 강하게 반영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 이익의 질과 속도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면 시장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고마진 반복성 있는 수익 구조, 빠른 이익 성장성을 가진 기업은 PER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됩니다. 마치 이익이 폭발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시장이 선반영하는 셈이죠. 대표적인 예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이익이 일정 시점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 시장 전체가 PER에 녹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성 자체에 부여되는 프리미엄입니다. 성장은 모든 투자자의 로망이자 불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아직 이익이 없어도 그 산업과 기업의 성장 스토리만으로도 PER 100, PER 200을 받기도 하죠. 이건 이익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 자체의 가격을 매긴 경우입니다. 스타트업, AI, 친환경 등 신산업에 자주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지배력, 즉 독점적 영향력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성장이 멈춰도, 이익이 줄어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산업 내에서 압도적인 입지, 경쟁자가 없는 구조 또는 규제 장벽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시장으로부터 지배력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코카콜라, 루이비통, 넷플릭스 같은 브랜드 지배 기업이 여기에 속하죠. 이들의 PER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너는 쉽게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의 가격입니다. 이 4가지 프리미엄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기업은 성장성은 낮지만 독점력이 뛰어나고, 어떤 기업은 이익은 적지만 매출 확장이 폭발적이죠. 그래서 PER이라는 숫자 하나를 절대 단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PER이 30이라는 숫자는 이 회사의 이익에 30년치 신뢰를 시장이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의 매출, 이익, 성장성, 독점력에 대한 복합적인 기대가 이 숫자에 함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PER은 단순한 계산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장이 들고 있는 프리미엄의 견적서입니다. 3. PER 30이 비싸 보이는 기업, 싸 보이는 기업 왜 다른가? PER 30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익의 30배에 해당하는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상으로만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같은 PER 30을 보고도 어떤 기업은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는 평가를 받고 어떤 기업은 도저히 투자할 수 없다는 외면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핵심은 그 PER이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숫자를 만든 배경과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PER 30이 비싸 보이는 기업과 싸 보이는 기업으로 나뉘는 이유는 그 기업이 가진 성장성, 수익의 질, 산업 내 지위, 그리고 시장이 그 기업에 부여한 감정과 기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PER이 높더라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익의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면 PER 30이라는 수치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의 테슬라입니다. 초기 테슬라는 PER이 1000이 넘는 시기에도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 자체 배터리 생산 역량, 글로벌 확장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PER이라는 숫자의 프리미엄으로 더해졌습니다. 반면 동일한 PER 30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제조업체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익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신제품 출시 계획이 없고 시장 점유율도 정체 상태이며 특별한 성장 동력도 보이지 않는다면 PER 30은 단순히 비싸다는 인식을 넘어서 과도한 기대가 반영된 수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PER 10수준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PER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저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이익은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거나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경우 PER이 낮게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PER은 높고 낮음의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그 PER을 받을 만한 배경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PER 3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시장이 이 회사의 이익에 30년치 신뢰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 30배의 프리미엄을 줄 만한 근거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는 PER을 단지 수치로 보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PER이라는 숫자에 담긴 스토리,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기대와 감정, 그리고 그 기대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PER 30이 고평가로 느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PER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기업에게 내리는 평가의 언어이며 그 언어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투자자입니다. 자, PER은 시장의 감정이다. 숫자 뒤에 숨은 심리를 읽어라. PER은 겉으로는 숫자이지만 그 본질은 심리입니다. PER은 수익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그 수익에 대해 시장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즉 PER은 회계의 언어가 아니라 시장의 감정이 담긴 숫자입니다. 같은 PER 30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비싸다고 외면받고 어떤 기업은 여전히 매수해야 한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 전체의 정서, 즉 집단 심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대, 불안, 과거 경험, 분중 심리 등 수많은 비합리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이 모여 하나의 PER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PER이 높게 형성된 기업은 단순히 이익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력이 PER에 선반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높은 PER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재무 수치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은 그들의 비전, 기술력, 산업 내 포지션에 감정을 이입하며 그 기대를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PER이 낮은 기업이라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익은 있지만 미래가 없다고 여겨지면 시장은 그 이익에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경쟁력 약화가 명확한 기업의 PER은 낮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말하는 바는 저평가가 아니라 신뢰 부족입니다. PER은 단지 수익 대비 가격이 아니라 시장이 부여하는 감정의 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특정 기업에 대해 얼마나 열광하거나 혹은 경계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PER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 감정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PER이 높을 때 그 숫자에 어떤 기대가 담겨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PER이 낮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장이 이익을 저평가하고 있는지, 그 이익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 혹은 꺼져가는 불꽃에 불과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PER을 감정의 지표로 해석하는 순간 투자는 훨씬 깊은 통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숫자만을 보지 않고 그 숫자를 둘러싼 시장의 감정, 내러티브, 상징을 함께 해석하는 진정한 투자자의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PER은 기업의 숫자를 보는 지표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PER을 읽는다는 것은 이익의 배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됩니다. PER에 속지 않는 법 곧 PER의 기회. 첫 PER의 함정. PER은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한 지표이지만 그만큼 쉽게 오해되기도 합니다. PER이 낮으면 싸다고 믿고 PER이 높으면 비싸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PER의 함정이 있고 높은 PER 속에 오히려 기회가 숨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저 PER의 함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PER 5, PER 7 수준의 종목을 보면 단순 수치상으로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저평가의 대표주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처한 산업환경, 이익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신뢰 수준까지 고려해보면 그 PER은 전혀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통적인 제조업체나 구조조정 중인 건설조선 업종입니다. 이들 기업은 일시적으로 높은 이익을 실현했을 수 있지만 그 이익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PER은 낮게 유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낮은 PER은 싼 가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PER은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PER이 높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PER이 40, 60, 심지어 100이 넘는 기업들도 시장에서는 고평가보다는 미래 프리미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성장 산업에 속해 있거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거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보유한 기업들은 현재 이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익의 수치보다 그 이익이 어떻게 진화할지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아마존은 수년간 PER이 100 이상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익이 결국 따라올 것이며 그 속도와 스케일이 시장의 상승을 초과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PER은 그 믿음을 반영한 수치였고 결과적으로 그 신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PER을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않는 시각입니다. 낮은 PER이라고 해도 그 이익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나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고평가일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PER이라도 그 숫자가 강력한 브랜드, 기술력, 성장성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 수익의 선반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PER을 해석할 때 단순히 몇 배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배수를 받고 있는가를 묻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 PER은 이해된 수치가 아니라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ER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해석의 도구입니다.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에 담긴 구조, 산업 환경, 시장 감정, 성장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진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ER을 정확히 읽는다는 것은 싸고 비싼 종목을 가르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숫자 속에서 읽어내는 안목을 의미합니다. 그 안목이야말로 시장이라는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6. 프리미엄을 읽는 눈. 당신의 PER 해석이 달라지면 투자 인생도 달라진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숫자를 보는 눈과 숫자 너머를 보는 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치와 공식, 차트와 비율만을 외우던 투자자들도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언어가 숫자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PER은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숫자입니다. 이익 대비 가격이라는 단순한 계산식 속에는 사실 시장의 감정, 신뢰, 기대, 의심, 열광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PER은 시장이 어떤 기업에 대해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싶은지를 숫자의 형태로 표현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PER은 단순히 재무 비율이 아닙니다. PER은 시장이 기업에게 보내는 신뢰의 배수이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숫자로 평가한 미래 기대의 정리표입니다. 이 숫자를 읽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투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시장에 대한 시야도 함께 넓어집니다. 지금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PER을 숫자처럼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 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PER은 외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지금 주어진 숫자에 어떤 프리미엄이 녹아있는지, 그 프리미엄이 정당한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를 묻는 태도에서 투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PER은 단지 싼 주식을 찾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장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하며 무엇에 돈을 몰아주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을 통과해 진짜 기업을 꿰뚫는 힘을 기르는 것이 투자를 제대로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복잡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눈, 숫자 뒤에 숨은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안목, 단순히 올라갈 주식이 아니라 왜 시장이 그것을 사는가를 묻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채널 인베스트 GPT는 화려한 자극보다 단단한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진짜 투자자의 언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굿바이.